안녕하십니까, 닥터 피트맨입니다. 네, 오늘도 많은 좋은 소식들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 준비한 소식에 들어가기 앞서 지금 코인 마켓캡에서 한번 가격들을 보았습니다. 비트코인이 한 1.37%, 이더리움이 3.71%, 리플 XRP가 0.72% 소폭 상승한 가운데 라이트코인이 7.6%로 상승 후에 그래프 보면은 굉장히 이쁘게 계단식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이 상승이 이어져서 대상승장으로 가는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제가 준비해온 소식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XRP가 이제 후오비 거래소에서 XRP OTC 즉 장외 거래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오비 글로벌 거래소는 트위터를 통해 XRP OTC를 곧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최근 코인베이스 프로에 등재된 리플의 XRP에 있어서도 또 다른 진전이라고 합니다. 후오비 이제 글로벌의 2019년 3월 5일 트위터에는 후오비 OTC 공표가 이제 왔다. 리플 XRP는 3월 6일 10시에 후오비 OTC에서 출시될 것이다 라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OTC 업데이트 같은 경우는 USD, GBP, CND, CAD, EUR 등 포함한 전 세계 24개 통화의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으며 제조자 요금은 통화마다 다를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후오비 글로벌 거래소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거래되는 전체 XRP의 5.729%를 차지하고 있다며 XRP에 대한 2,073만 달러 이상의 거래량을 기여하고 있는 이런 거래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트위터 유저들이 이렇게 댓글을 달았다고 하는데요. 좋지만 당신은 XRP의 로고가 아닌 리플의 회사 로고를 보여준다. 또 다른 트위터 유저는 OTC를 팔지 마라. 시장을 통해 팔면 모두가 이득을 볼 것이다. OTC를 통해서 팔면 누구나 이익을 얻는다. 보기만 해도 시간이 더 걸린다. XRP가 많이 보급될수록 좋다라고 이렇게 댓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리플은 X래피드, X비아, X커런트 등 자사의 독자 기술을 통해 글로벌 결제 방식을 보다 쉽게 만들겠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왔죠. X래피드는 커뮤니티에서 가장 좋아하는 펜인 XRP를 활용하여 OTC 업데이트를 통해 XRP의 더 넓은 유통이 암호화에 더 많은 유동성을 제공할 것으로 추측된다며 이렇게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날이면 날마다 나오는 XRP에 대한 좋은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나왔는데요. 네, 정말 아쉬운 건 지금 리플, XRP의 가격이겠죠. 정말 이 호재가 쌓이고 쌓여서 꽃을 피우는 날이 곧 오리라 믿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OTC 거래, OTC 플랫폼에서 코인을 어떻게 구입하나요? 라는 이런 글이 있는데요. C2C 마켓에 접속을 한 후에 거래하고자 하는 암호화폐를 선택하고 가격 입력 후 주문을 클릭한 다음에 주문 페이지에서 주문 금액과 이제 결제 방법을 이렇게 확인을 하고 구매자는 입금 금액을 이체한 후에 제한 시간 내에 결제를 클릭한다고 합니다.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직접 계좌 이체로 지불해야 하며 이미 판매자에게 입금한 후에 판매자로부터 환불을 받지 않는 한 주문 취소를 클릭하지 말라고 하면서 결제 완료를 하고 암호화폐가 입금할 때까지 기다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채팅을 통해 판매자에게 문의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지속적으로 입금이 안 될 경우 중재 신청을 클릭하면 이렇게 거래가 완료된다고 하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더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스위스 최대 증권 거래소가 이더리움 ETP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ETF도 곧 승인이 나지 않을까라는 이런 ETF도 곧 승인이 나지 않을까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스위스 최대 증권거래소인 SIX가 이제 이더리움 기반 상장 지수 상품 ETP를 출시한다고 합니다. 지난주 비트코인 거래 상품을 공개한 지 일주일 만이라고 하는데요. ETP란 이제 상장 지수 펀드인 ETF, 상장 지수 채권인 ETN, 상장 지수 증서인 ETC를 모두 포괄한 개념의 금융 상품인데요. 비트코인 ETP는 이제 지난해 말 출시
출시한 바가 있었죠. 해당 ETP는 암호화폐 특구 크립토밸리 스위스 주쿠시에 위치한 디지털 화폐 스타트업 아몬에이지가 발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 전문 매체 뉴스 BTC에 따르게 되면 해당 ETP의 상품의 매매 당사자는 2.5%의 관리비가 부과된다며 또 비트코인, 이더리움 ETP는 모두 미국 달러와 거래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매체는 상장지수 상품 ETP와 상장지수 펀드 ETF는 다르다며 ETP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인 SEC 등 금융규제 기구가 승인할 필요가 없어 훨씬 수월하게 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된다며 이어 ETP 상품이 출시됐다고 해서 ETF 승인도 곧 이어질 것이라는 연관성은 찾기 힘들다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SIX는 지난해 11월 최초로 암호화폐 기반 ETP를 상장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 ETP를 각각 구성할 암호화폐로는 비트코인, XRP,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을 꼽았다고 합니다. 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P에 이어 리플,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ETP의 출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렇게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ETP는 이제 지난해 말에도 출시가 됐고 이제 오늘도 이렇게 출시가 된다는 소식을 접했는데요. ETF는 언제 승인이 나게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원래 2018년 말에 승인 날 예정이었었는데 그 기대를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기대를 했었고 그럴 것 같다. 정말 이제 승인이 날 것 같다 같은 이제 기사가 나서 많은 암호화폐 시장에 이렇게 흥분을 조금 돋궜었죠. 근데 아쉽게도 2008년에 승인이 나지 않고 아직까지도 네, 셧다운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밀려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정말 2019년 2019년 안에는 올해 안에는 ETF도 승인이 나고 팩트도 이렇게 개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분석가가 이제 비트코인은 비자, 마스터카드, 페이팔의 위협적인 존재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리사 앨리스에 따르게 되면 투자자들은 비자, 마스터카드, 페이팔과 같은 현존하는 결제 시스템에 대한 암호화폐 위협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다른 분석가는 고객에게 보내는 메모의 새로운 사용 사례가 이제 미래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부재로 터무니없는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다라며 앨리스는 고객들에게 내가 왜 비트코인으로 커피를 사겠느냐고 묻고는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녀의 고객들에게 확실한 미래 가능성이 있다고 확신시켰다고 합니다. 앨리스의 투자자들에게는 터무니없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 개념은 암호화폐 집단에서는 꽤 표준적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그 일이 곧 일어날 것 같지는 않다는 앨리스의 확신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한 작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비트코이니스트가 최근 보고한 바와 같이 비트코인 강세의 팀 드레이퍼는 모든 사람들이 2년 안으로 그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는 물론 돈을 쓰거나 팔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를 제외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스타벅스는 비트코인 선물 플랫폼인 벡트에서 올해 매장 내 비트코인 지불을 수락하는 중요한 지분으로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앨리스에 따르게 되면 높은 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비트코인 사용 증가는 현존 사업자들의 또 다른 우려이자 관심 요인이라며 암호화폐 시스템 핵심 디자인 특성은 돈의 자유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대부분의 거래 선도적 결제 시스템의 특징과 직접적인 대조를 이룬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개인 지불 시스템에 대한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는 그들 자신의 오만함일 수 있다며 아마도 서비스에 대한 실행 가능한 대안이 없다는 믿음으로 그들은 계속해서 수수료를 인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소매업자들은 지금까지 밀어붙일 수 있다면 높은 수수료, 특히 비자에 대한 반발의 조짐이 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의 결제 솔루션의 성공적인 구현은 비자 카드와 마스터카드의 자리를 쉽게 끌어내릴 수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올해 들어서 암호화폐, 특히 비트코인이나 리플, XRP가 이더리움도 그렇고요. 네, 지금 현재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카드 회사에 굉장히 위협이 된다라는 이런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자나 이런 카드의 높은 수수료에 많은 분들의 불만이 있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반증이 된 게 아닐까 싶은데 네, 이거에 관한 기사가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께 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암호화폐 전문가들이 말을 하기를 리플 XRP가 달나라에 그러니까 투더문 네, 엄청난 가격 상승이 있기 전에 리플 XRP를 투자해라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과 XRP는 최근 엄청난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이죠.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코인베이스에 대한 대망의 이제 등록일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비록 모든 사람들이 이 소식을 환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암호화폐 시장의 일부 사람들은 리플을 이제 이 회사가 공동 기지 그러니까 코인베이스에 이게 지금 영어 원문을 이렇게 해석을 돌리다 보니까 좀 어색한 점 좀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인베이스 리스트에 올라간다고 이제 비난을 하지만 샌프란시스코 본사를 둔 그 회사는 이 모든 소문을 부인하고 계획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점점 더 많은 전문가들은 코인의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네, 예상하고 암호화폐 매니아들에게 리플 XRP를 구매하라고 충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동전의 가치가 상승하기 전에 이렇게 그들은 리플 XRP의 가치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을 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네트워크의 인기와 잘 구축된 플랫폼, 미디어와 주류 사회에 대한 전 세계적인 투자 이익과 침투로 볼 때 리플은 단기, 중기 그리고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동의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 소식에는 굉장히 동의를 하는 편이고요. 그러면서 이 기사에서 XRP에 대한 예측을 했다고 하는데 같은 온라인 매거진은 현재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10년 안에 XRP의 가치가 200에서 30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고 합니다. 1달러를 그냥 대략 1,000원 이상이지만 1,000원으로 했을 때 한 20만원에서 30만원까지 네, 하나로 그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주장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들은 또한 XRP의 가격 급등은 또한 덜 변동성을 유발하기 때문에 회사가 더욱더 이로움을 얻을 것이라며 리플의 계획은 정말 대담하고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지금이나 나중이나 가격은 급등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그들은 전통적인 결제 시스템인 스위프트를 대체할 수 있기를 원한다며 리플의 암호화폐 담당자인 이제 데이비드 슈왈츠는 스위프트가 80년대 이메일이 있었던 오늘날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네요. 네, SBI는 리플이 구동하는 은행 앱인 이제 머니탭은 일본 내 점점 더 많은 은행들이 사용하기 시작하기를 원한다며 SBI의 CEO인 이제 기타오 회장이 그들의 예정된 움직임들 중 하나가 끝나면 XRP가 10달러를 돌파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기타오는 최근 비트코인을 언급하면서 근본적인 가치가 없다고 말하며 반면 XRP는 세계 최고의 암호화폐라고 언급을 했었죠. 그는 또한 그 동전의 가격에 대해 매우 까다롭다며 그는 SBI VC가 시작이 되면 XRP가 10달러로 뛰어 오를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정말 리플 XRP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하는 이런 기사였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리플 XRP는 현재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으며 파트너십이나 사업의 확장성을 보게 되면 굉장히 하루가 멀다 하고 확장이 돼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XRP를 직접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이런 기업들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2018년엔 제가 매 영상 말씀을 드리지만 엑스커런트에 해였다면 2019년 지금 1분기 안에서만 말씀드려도 엑스래피드를 직접적으로 이제 사용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직접 언급한 분들도 굉장히 많고 엑스커런트를 사용해보니 나쁘지 않네. 그럼 엑스래피드를 사용해볼까 해서 엑스래피드로 넘어가는 기업들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참 아쉬운 건 XRP의 가격일 뿐인데 정말 이 기사처럼 이렇게 급등하는 날이 오기를 한번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바이낸스 CEO가 또 XRP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중국계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의 자오장펑 CEO가 최근 트위터를 통해 리플의 XRP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평가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그는 많은 사람들이 원성을 내고 있지만 XRP는 시가총액이 가장 큰 암호화폐 중 하나이며 시장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유죄로 입증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봐야 한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소송 중에 있다고 해서
네, 증권이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바이낸스는 계속해서 XRP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바이낸스 CEO가 굉장히 지금 코인베이스와 거의 쌍두마차로 전 세계적인 암호화폐 거래소죠. 바이낸스의 CEO가 이렇게 XRP에 대해서 굉장히 친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분도 뭔가 XRP가 정말 성장 가능성, 지금의 가치가 아닌 정말 잠재적인 가치를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엑스래피드를 쓰고 싶다고 직접 이렇게 언급을 한 적도 있을 정도로 리플사의 솔루션을 믿고 XRP에 대해 굉장히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스타벅스가 비트코인 결제 수단 도입을 안 한다. 위험 감수할 생각이 없다라는 기사가 나왔었는데 세계 최대의 커피 체인점이죠. 스타벅스가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도입할 것이라는 일부 매체 보도에 사실 무근이라고 이렇게 일축을 했다고 합니다. 스타벅스 대변인은 우리는 디지털 자산을 직접 보유하는 위험 부담을 감수할 생각이 없다고 말을 했는데요. 다만 뉴욕 증권거래소의 모기업 인터콘티넨탈 거래소가 준비 중인 암호화폐 거래소 벡트와 파트너십을 체결한 사실은 이제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스타벅스는 자사를 벡트의 플래그십 소매점이라고 소개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고객들이 디지털 자산으로 커피를 사고자 할 때 디지털 자산을 미국 달러로 바꿔 결제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벡트와 함께 논의하고 발전시키고자 한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으로 스타벅스 커피를 결제하려면 제3자 중개 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는 설명인데요. 그는 다양한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고객들의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 예상을 했다고 하며 벡트와 함께 협력한다면 고객들에게 새롭고 독특한 결제 방법을 제공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독보적인 위치에 존재하리라 기대한다고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는 이런 기사를 봤을 때 그 삼성전자의 갤럭시 S10 그 찌라시가 돌았었죠. 암호화폐 지갑 탑재 지금은 확실히 이제 오피셜로 떴지만 이런 찌라시 사진이 유출됐을 때 삼성전자 측에서 우리는 암호화폐 지갑을 탑재할 생각이 없다라고 분명히 삼성전자 관계자가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짜잔 하고, 거의, 깜짝 놀래키는 수준으로 이렇게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정말 뒤에서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자기의 이제 내부적인 이런 일들이 밖으로 새 나가는 걸 굉장히 조심하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정말 스타벅스가 아닌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습니까? 아마 벡트와 뭔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런 얘기가 나올 거라고 추측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나중에 스타벅스가 비트코인 결제 수단 도입이라는 이런 속보 이러면서 굉장히 네이버 뉴스라든가 이런 데에서 많이 나올 것으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말 그런 기사가 나오기를 바라봅니다. 혹시 나오게 되면 재빠르게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나스닥이 스웨덴에서 증권 토큰화 플랫폼 테스트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트코인 익스체인지 가이드에 따르게 되면 나스닥이 스웨덴에서 증권 토큰화 플랫폼을 테스트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이제 요한 톨 나스닥 블록체인 서비스 총괄은 테스트 중인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을 통해 주식 토큰화를 이룰 수 있다고 설명을 하면서 나스닥은 지난해 10월부터 관련 프로젝트들이 합법적으로 시큐리티 토큰 공개를 진행할 수 있는 증권 토큰화 플랫폼을 설립을 추진해 왔다고 합니다. 투자자들은 STO를 통해 일정 비율의 근거 토큰 발행사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보장받고 토큰 발행사가 창출한 이윤 일부를 이렇게 배당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 블록체인 해외 송금 규제 샌드박스 심의가 4월로 또 연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서울중앙우체국에서 개최한 제2차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블록체인 기반 해외 송금 규제 샌드박스 안건을 4월로 연기했다고 하는데요. 과기정통부는 4월 이후 통합된 기준에 근거해 안건을 심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한편 해당 안건은 지난 1차 심의위원회에서도 관계부처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의가 미뤄진 바가 있는데요. 그래도 저는
지금 암호화폐를 우리나라가 굉장히 안 좋게 보는 가운데 그래도 이렇게라도 이렇게 좀 해외 송금에 이제 블록체인을 좀 접목을 하려는 이런 시도 자체만으로도 네, 칭찬하고 싶습니다. 이런 액션이라도 네, 보여주는 거에 네,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을 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체이널리시스가 이제 개인정보 판매한 적이 없다. 일각 코인베이스 논란 해명 추측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크립토 글로브에 따르게 되면 블록체인 리서치 업체 체이널리시스는 5일 공식 문건을 통해 거래소에 거래 데이터를 제공했을 뿐 고객 개인 정보는 일절 다루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체이널리시스가 발음이 너무 힘드네요. 다시 가겠습니다. 체이널리시스가 특정 거래소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일각에서는 코인베이스 고객 정보 제공 의혹에 대한 해명을 내놓은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 일부 블록체인 커뮤니티에서는 주요 블록체인 분석기관이 이제 코인베이스에 고객 개인 정보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죠. 특히 체이널리시스는 코인베이스의 주요 기술 공급 업체 중 하나로 가장 큰 의혹을 받았다고 하는데 한편 이제 제가 어제 전달해 드렸던 일립틱은 최근 공식 성명을 통해 고객 개인 정보를 경제적 이익을 위해 판매한 적이 없다며 개인정보 접근 권한 자체가 없으며 코인베이스를 포함한 어떤 파트너 거래소에도 개인 정보를 제공한 적이 없다며 논란을 일축했었죠. 네,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코인베이스에 관한 이런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 정말 작년만 해도 코인베이스 하면 좋은 소식들밖에 없었는데요. 지금은 너무 안 좋은 소식들에 이렇게 휘말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많은 커뮤니티에서 코인베이스가 아니고 고인베이스가 아니냐 하면서 약간 이제 조롱 섞인 이런 네, 글들도 봤었는데 참 코인베이스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정말 코인베이스에 이렇게 상장만 하면은 200% 300% 급등하던 때가 불과 1년 전입니다. 1년 좀 더 됐네요. 한 14, 15개월 전인데 참 이렇게 네, 이렇게 급추락을 하게 될지 정말 상상을 못했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말레이시아 암호화폐 거래소 중 22곳이 SC에 라이선스 신청을 했다는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말레이시아 IT 전문 미디어 핀테크 뉴스 말레이시아에 따르게 되면 말레이시아 증권위원회 SC가 3월 1일까지 라이선스를 신청한 암호화폐 거래소 명단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42개의 거래소 중 22개의 거래소가 라이선스를 신청을 했으며 해당 거래소는 SC 별도 공지 전까지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해당 기간에 신규 투자자를 유치할 수 없으며 투자자 서면 동의 시에만 고객 자산 이체가 가능하다며 이렇게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라이트코인의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채널 1000개를 돌파했다는 이런 소식입니다. 네, 오후 6시 45분 기준 라이트닝 네트워크 채널 수가 30일 전 대비 35.32% 증가한 1023개를 기록했다며 노드 수는 30일 전 대비 18.25% 증가한 162개라고 합니다. 현재 라이트닝 네트워크의 수용 가능 규모는 30일 전 대비 82.15% 오른 142.33 라이트코인이라고 하면서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네요. 네, 정말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도 그러고 라이트코인의 라이트닝 네트워크도 그러고 굉장히 성장하는 모습이 암호화폐 시장이 점점 건강해지고 있다는 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그 트위터의 CEO인 이제 잭 도로시가 매주 비트코인을 1만 달러 어치를 매수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데일리 호들에 따르게 되면 트위터의 CEO 겸 암호화폐 지원 모바일 결제 서비스 업체인 스퀘어의 CEO인 잭 도시가 스퀘어의 결제 플랫폼인 캐시 앱을 통해 매주 1만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다며 잭 도시는 더 많은 비트코인을 구매하고 싶지만 캐시 앱의 한 주 최대 한도라며 비트코인 및 네, 암호화폐는 트위터의 초창기 시절을 떠올리게 하며 세계 각국 간의 이제 격차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공한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네, 정말 많은 IT 업계의 CEO들, 네, 그냥 일반 직원들이 아니고 굴지의 IT 업계, 대기업, 네, IT 업계의 CEO들은 굉장히 비트코인, 암호화폐를 혁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 분들이 이렇게 혁명으로 볼까요? 그와 반대로 해서 전통적
전통적인 금융시장에 있던 분들, 특히 그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워렌 버핏이죠.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그냥 데이터 쪼가리에 암호화폐는 데이터 쪼가리에 이렇게 불과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전통적인 금융 그분들은 좀 안 좋게 생각을 합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의 이제 근거가 있어서 그렇게 아마 그분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정말 진심으로 안타까워서 걱정이 돼서 하시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걱정이 되는 이런 마음에서 하실 수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분들의 말이 맞을지 아니면 이렇게 IT 업계 CEO 분들의 말이 맞을지 한번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겠죠. 다음 소식입니다. 스태티스타가 지난해 암호화폐 지갑 이용자 수가 66%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독일 시장 조사기관 스태티스타가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게 되면 2018년 암호화폐 지갑 이용자 수가 2017년 이용자 수 대비 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2015년 이용자 수는 1670만 명에 불과했다며 2015년 대비 562%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굉장히 암호화폐 지갑 사용자 수가 많아진 것은 굉장히 암호화폐 시장에 좋은 소식이죠. 이번에 삼성전자 갤럭시 S10의 암호화폐 지갑이 탑재가 되면서 아마 내년에는 더욱더 증가를 하게 되지 않을까, 올해 급증하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핀테크 전문 온라인 미디어 파이넥스트라에 따르게 되면 독일 제1의 민간 은행인 코메르츠방크와 독일 증권거래소 도이치 베르제가 레포거래 결제의 블록체인 도입 실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레포거래란 대상물을 환매일에 사전 정한 금액으로 환매수할 조건으로 매도하거나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매매 거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해당 미디어에 따르게 되면 레포거래의 블록체인 도입을 통해 기존 증권을 디지털 토큰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게 코메르츠방크의 측의 이제 설명입니다. 정말 세계 각국에서 STO죠. 증권형 토큰에 대한 관심이 날로 이렇게 증가를 하면서 직접적으로 도입을 하는 이런 기관들이나 국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STO로 이제 부동산이라든지 주식을 토큰화하면은 굉장히 이제 중개 거래자 없이 개개인 간에 이렇게 거래를 할 수 있고 수수료 및 이런 전송 속도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에서 굉장히 많은 이점을 보고 이렇게 채택을 하는 것 같은데, 정말 2019년이 암호화폐 블록체인, 증권형 토큰 STO 등등 이런 시장에서 정말 중요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4분의 4분기 중에 지금 한 분기, 1분기도 끝나지 않았는데 이런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2분기, 3분기, 4분기엔 과연 어떠한 놀랄만한 소식이 나오게 될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크림토 공포 탐욕 지수가 42로 공포 단계가 지속됐다는 이런 소식입니다.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업체 알터너티브의 자체 추산 공포 탐욕 지수가 전날보다 7포인트 오른 42포인트를 기록했다며, 이는 투자자들의 공포 심리가 전날보다 소폭 완화됐음을 의미하며 전날에 이어 공포 단계를 지속했다며, 해당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시장에 극단적인 공포를 나타내며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인 낙관을 의미하게 되는데 42 정도면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하기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가격이 이렇게 조금 상승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많이 변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전날보다 7포인트 오른 42포인트면 아직까지 좋지는 않은 거죠. 이번 3월 이제 6일이 지나고 내일 7일이 되게 되는데 3월 말까지 한번 70, 80, 90을 보는 그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제가 매 영상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정말 미세먼지가 너무너무 심해졌습니다. 그냥 심한 게 아니고 세계 1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년도 잠실의 이렇게 모습과 이번 연도 잠실의 모습을 이렇게 비교를 한 게 봤는데, 전년도 잠실 모습은 굉장히 화창한 거에 비해서 이번 연도 잠실 이렇게 풍경 사진을 보면은 이게 한국인가 중국인가 싶을 정도로 지금 굉장히 심해졌는데요. 항상 출근하실 때 아니면은 외출하실 때
꼭 나가실 때 무조건 네, 마스크 하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이렇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